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전 강좌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로 설계 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회로는 카운터 회로가 되겠습니다. JK 플립플롭, D 플립플롭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토글 기능이 있는 T 플립플롭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번 회로에서는 D 플립플롭을 활용을 해서 T 플립플롭으로 동작을 시킴에 따라서 카운터 회로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D 플립플롭이 내장되어 있는 74LS74IC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하나를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D 플립플롭, 그리고 세 번째 D 플립플롭을 이와 같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 플립플롭은 D 입력, 그리고 클럭 입력, 그리고 리셋, 프리셋, 그리고 정상 출력 Q와 반전 출력인 Q 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D 플립플롭을 T 플립플롭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D 플립플롭의 반전 출력을 입력단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반대 상태의 입력이 들어가게 되어 클럭에 의해서 활성화될 때마다 반대 상태가 출력이 되겠지요. 즉 토글이 되는 T 플립플롭으로 동작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해볼까요? 반전 출력인 Q바를 입력 D 입력과 이와 같이 연결해 줌에 따라서 이제 T 플립플롭으로 클럭 포지티브 엣지 클럭에서 반전이 되는 출력 Q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플립플롭도 D 플립플롭으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D 입력과 Q 바를 연결을 해 주고요. 세 번째 플립플롭 또한 Q 입력과 Q바 출력과 D를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타일을 좀 띄워주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T 플립플롭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플립플롭을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셋 회로를 설계를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1번 핀과 13번 핀이 바로 리셋 핀으로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앞서 제가 회로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버블이 있습니다. 따라서 액티브 로우로 동작을 하지요. 리셋 단자는 따라서 리셋 회로를 저항과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을 하나를 가져오고요. 리셋 버튼, 푸시 버튼 스위치를 하나를 가져와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 VCC에 저항을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리셋 버튼 스위치를 저항과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 리셋 단자를 바로 스위치와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리셋 회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저항값은 10kΩ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설계를 해줌에 따라서 이제 리셋 회로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VCC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지요. 따라서 스위치가 오프 상태에서는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지요. 따라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점의 전압 또한 VCC 5V 전압이 인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5V가 인가가 됐다, 리셋 단자에 인가가 됐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하이가 인가가 됐다라는 얘기고, 액티브 로로 동작하는 리셋 단자는 비활성화되어서 정상 동작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위치를 여러분들께서 ON을 할 경우에는 스위치가 ON 되면 이 점의 전압은 이제 그라운드 전위로 되지요, 여러분. 즉 0V로 됩니다. 따라서 하이에서 리셋 단자 N은 로로 입력이 될 것이고, 액티브 로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플립플롭은 리셋이 되는 원리가 되겠죠. 제가 회로 분석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리셋 회로를 설계를 해 주시면 무난하겠죠. 그 다음 4번, 10번 단자에 해당이 되는 프리셋 단자도 설계를 해 보도록 할게요. 프리셋은 이제
액티브 로우로 마찬가지로 리셋처럼 액티브 로우로 동작을 하고요. 로우 신호가 들어갔을 경우에 바로 이제 프리셋도 로우 신호가 입력이 되면 활성화가 되면 이제 출력 Q 값을 뭐로? 하이로 이와 같이 프리셋 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 동작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는 뭐를 입력을 해줘야 되냐 하면 이제 하이를 입력을 해서 프리셋 되지 않고 정상 동작하도록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10kΩ 저항을 VCC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컴포넌트 모드로 가서 저항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요.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 이제 VCC에 저항을 그대로 프리셋 단자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연결을 해줌에 따라서 이제 하이가 계속 걸려있죠? 프리셋에 정상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항값은 마찬가지로 10kΩ의 저항을 연결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D 플립플롭을 T 플립플롭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D 플립플롭의 반전 출력을 어디로? 입력 단자인 D로 입력을 했고요. 그렇죠? 이와 같이 D로 입력을 해서 항상 반대 상태에 입력이 들어가게 되어서 클럭에 의해서 활성화가 될 때마다 반대 상태가 출력되는 T 플립플롭으로 동작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리셋 회로를 설계를 했고요. 프리셋 회로까지 정상 동작하도록 설계를 마쳤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회로가 카운터 회로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제 클럭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 클럭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엣지 트리거 방식으로 이 플립플롭은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엣지 트리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제가 한 곳에 두 개를 동시에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이게 클럭 입력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버블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양같이 클럭 입력 단자인데요. 자, CK 클럭 입력 단자입니다. CK 클럭 입력 단자인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버블의 유무지요. 따라서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 모드로 동작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버블이 있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즉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 모드다라는 얘기는 바로 어디에서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냐 하면 로우 신호에서 어디로? 하이 신호로 올라가는 바로 이 모서리에서 출력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디지털 논리값 0에서 1로 올라가는 모서리에서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호는 이와 같이 버블 없이 표현을 한다. 자, 반면에 버블이 있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 모드인데요.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모서리에서 바로 이제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서리, 즉 디지털 논리값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모서리에서 동작하는 트리거 방식이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 방식이다. 표시는 이와 같이 한다라는 얘기죠. 확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카운터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단의 클럭 입력 단자에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에 의해서 생성되는 3번 출력의 클럭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해주면 이제 첫 번째 T 플립플롭의 클럭 핀에 약 2초의 주기를 가진 클럭이 입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을 카운터로 동작시켜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단의 출력 Q를 이제 두 번째 단의 클럭 입력으로 이와 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2분주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의 출력 Q를 세 번째 단의 클럭 입력 단자로 넣어줌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단의 2분주 된 클럭이 세 번째 단에 이와 같이 입력되도록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LED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LED 출력 회로를 이제 설계를 해서 Q바 출력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좌측에 우리가 설계한 LED 출력 회로를 블럭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 저항, LED, 낫 게이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하이라이트 시켜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블럭 카피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에 Q바에 LED 출력 회로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에 Q바, 그리고 세 번째 단에 Q바에 이와 같이 LED 출력 회로를 배치를 하고 연결을 해 주도록 할까요? 저항은 VCC에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Q바, 그리고 Q바, 두 번째 Q바, 세 번째 Q바, 반전된 출력에 이와 같이 LED 회로를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는 이제 아래 조합 논리 회로를 제외하고는 카운터 회로로 동작할 수 있는 회로 설계를 마무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를 눌러서 동작을 시켜 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애니오 타이머 IC에서 클럭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자, 포지티브 엣지가 입력이 될 때마다 이제 Q에서는 반전된 출력이 나오지요. 이와 같이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제가 리셋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리셋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와 같이 리셋을 시키고 제가 잠시 화면을 정지를 시켜 볼게요. 화면을 정지를 시켰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리셋 스위치를 지금 ON을 했죠, 여러분. 리셋 스위치를 ON을 했고요. 자, 그리고 리셋 스위치와 무관하게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에 의해서 LED 1은 계속해서 ON, OFF를 반복을 하겠죠. 그렇죠? ON, OFF를 계속해서 LED 1은 반복을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리셋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 액티브 로우에 의해서 바로 리셋이 되겠지요? 액티브 로우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 점의 전위는 이제 뭐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라운드니까 로우 신호가 들어가죠? 로우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액티브 로우에 의해서 이 플립플롭은 모두 이제 뭐가 됐다? 리셋이 됐다라는 얘기죠. 리셋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죠? 스위치를 ON을 해줌에 따라서 이 D 플립플롭이지만 우리가 T 플립플롭으로 동작하니까 제가 T 플립플롭으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할게요. T 플립플롭은 이제 모두 어떻게 됐다? 리셋이 됐다. 리셋이 됐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바로 출력 Q가 0으로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할 때 네모난 점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빨간색 네모는 플러스 5V를 의미를 해요. 즉, 하이 신호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청색 네모는 바로 이제 0V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로우 신호를 의미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셋이 됐다라고 했죠. Q값이 0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 Q값을 보세요. 자, 첫 번째 Q1을 보면 자, 0V가 됐죠? 파란색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파란색이죠? 세 번째 것도 파란색으로 다 리셋이 됐죠? 자, 그런데 LED가 모두 LED 2, 3, 4가 모두 켜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자, 바로 LED는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Q바에 연결되어 있죠? Q값이 0이니까 반전된 출력 Q바는 뭡니까? 바로 빨간색 하이가 됐죠? 따라서 여기 낫 게이트의 입력을 보시면 바로 하이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인버터를 통과를 하면 이제 출력은 로가 되겠죠? 자, 여기가 로가 됨에 따라서 이 다이오드는 바로 에노드 쪽이 VCC에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VCC에서 이제 전류의 흐름 방향도 함께 봐주세요, 여러분. 자, 전류가 이와 같이 지금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어서 LED에 이제 여기는 2점의 전위는 플러스 5V, 그렇죠? 여기는 로우 신호 0V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고, 그렇죠? 따라서 LED에는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바로 이 LED는 이제 점등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리셋 스위치를 누르면 LED 2, 3,
4는 모두 ON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한 것처럼 모두 ON이 되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프리셋은 지금 모두 빨간색으로 하이가 들어가 있죠. 하이 신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액티브 로로 동작하는 프리셋은 이제 이 회로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죠. 정상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리셋 회로에 대한 동작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출력 파형을 측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가상 계측기에서 오실로스코프를 가져오시고요. 로테이트를 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수평 측 반전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배치를 해서 채널 A부터 채널 D까지 4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실로스코프입니다. 따라서 채널 A는 클럭 펄스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고요. 채널 B는 첫 번째 플립플롭의 출력 Q1을 측정을 하고 채널 C는 두 번째 플립플롭의 출력 Q2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채널 D는 이 마지막 플립플롭의 출력 Q5를 이와 같이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결을 한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파형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활한 파형 관측을 위해서 오실로스코프를 조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 DC로 이와 같이 놓으시고요. 그리고 볼트 디비전은 2볼트로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수직 측에 한 칸당 2볼트로 조작을 했고요. 타임 디비전을 조작을 해서 0.2ms로 최대 다이얼을 돌려서 맞췄지요? 출력 파형을 더 촘촘히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미세 조정을 이용을 해서 타임 디비전을 0.5ms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만큼 출력 파형이 다 보여지지 않지요, 여러분? 따라서 잠시 스탑을 해서 멈추도록 하고요. 캐패시터 C1의 값을 제가 100마이크로페럿을 10마이크로페럿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줌에 따라서 충전 시간과 방전 시간이 이제 짧아지게 되겠지요. 따라서 주기가 짧아질 것이고 주기가 짧아지면 주파수가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이와 같이 확인을 해서 파형을 관측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지금 LED들이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빠르게 동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스코프의 각각의 채널의 파형 또한 주기가 아주 짧아졌네요. 그렇죠? 타임 디비전을 다시 조정을 해서 파형을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타임 디비전을 제가 조정을 할게요. 타임 디비전을 0.1ms로 이와 같이 놓고요. 자, 그리고 오토 기능을 꺼서 파형을 관측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은 이제 클럭 펄스입니다.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에서 출력되는 클럭 펄스이고요. 파란색은 이제 Q1의 값이죠. 첫 번째 플립플롭의 출력 Q1의 값이죠. 세 번째 값은 두 번째 플립플롭의 출력에 해당이 되는 Q2의 값이고요. 마지막 초록색은 세 번째 플립플롭의 출력에 해당이 되는 Q3 값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플립플롭은 지금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 모드에서 동작을 하고 있지요. 따라서 클럭 펄스의 첫 번째 플립플롭에 반전된 출력은 바로 포지티브 엣지에서 얻을 수 있지요. 포지티브 엣지를 이와 같이 화살표로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포지티브 엣지는 0에서 1로 올라가는 모서리를 우리는 포지티브 엣지다 라고 얘기를 하죠. 포지티브 엣지를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면요. 바로 이 포지티브 엣지에서 Q1은 반전이 되죠. 따라서 이 모서리에서 지금 하이 값은 이제 로 값으로 이와 같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였던 값이 로 값으로 반전이 됐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지티브 엣지에서 로 값이 이제 다시 하이 값으로 반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플립플롭의 클럭은 이제 어디에서 제공을 하고 있나요? 첫 번째 플립플롭의 출력 Q1에서 클럭을 공급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Q1도 이제 포지티브 엣지를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0에서 1로 올라가는 이 모서리를 이와 같이 표시를 해 주고요. 이 모서리에서 Q2의 출력은 이제 반전이 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모서리에서 Q2는 이제 하이였던 값이 어떻게 로 값으로 반전이 되고요. 물론 이 모서리를 만났지만 이 모서리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지요, 여러분. 다음 포지티브 엣지에서 로 값이 이제 하이 값으로 토글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플립플롭에 클럭 입력이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판서를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플립플롭의 출력 Q는 이제 세 번째 플립플롭의 클럭 펄스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Q2도 포지티브 엣지를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포지티브 엣지에서 세 번째 플립플롭의 출력은 이제 반전이 되겠죠. 기존의 하이 값은 이전 값이 하이였는데 이 모서리에서 어떻게 반전이 됩니다. 다음 모서리에서 로에서 하이 값으로 반전된 출력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클럭 펄스에 따라서 이제 출력되는 Q3, Q2, Q1 값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Q3 값이 최상위 비트가 됩니다. MSB예요. Most Significant Bit 해서 최상위 비트란 표현을 쓰고요. Q1 값이 Least Significant Bit 해서 최하위 비트죠. Q1이 2의 0승 자리고요. Q2가 2의 1승 자리고요. Q3가 2의 2승 자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클럭 펄스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럭 펄스가 하이에서 로우로 이와 같이 하나가 클럭 펄스가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때의 출력 값은 최상위 비트부터 살펴볼까요? 자, 여기는 하이죠? 따라서 1입니다. 1. 그리고 여기도 하이죠? 1. 그리고 0입니다. 0. 그렇죠? 그 다음에 클럭 펄스가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클럭 펄스가 하나가 또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죠? 1, 0, 1이 됐네요. 그리고 또 클럭 펄스가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0, 0이 됐고요. 또 클럭 펄스가 하나가 들어왔죠. 0, 1, 1이 됐고요. 그리고 클럭 펄스가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0, 1, 0이 됐죠. 그리고 클럭 펄스가 하나가 또 들어오면 이제 0, 0, 1이 됐습니다. 그리고 클럭 펄스가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0, 0, 0이 됐죠. 그리고 이제 클럭 펄스가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1, 1, 1이 됐죠. 그리고 또 클럭 펄스가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1, 1, 0이 되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LED 회로는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나요? LED 회로는 낫 게이트를 통해서 LED 회로는 지금 우리가 Q1, Q2, Q3를 분석을 했지만 LED는 결과적으로 Q1의 바와 그리고 Q2의 바 그리고 Q3의 바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입력이 Q1의 바 Q2의 바 그리고 Q3의 바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값들을 반대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Q1, Q2, Q3 값을 Q3 바, Q2 바, Q1의 바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최상위 비트인 Q3의 바 그리고 Q2의 바 그리고 Q1에 바로 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1, 1, 1이니까 Q1, Q2, Q3가 모두 1이죠. 그럼 바를 취하면 다 0, 0, 0이죠. 그래서 첫 번째 0, 0, 0부터 이제 카운팅을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 1, 0을 보세요. 1, 1, 0을 보시면 반전을 시키면 어떻게 0, 0, 1이 되겠죠. 그 다음 뭐를 보셔야 되나요? 요 뒤쪽으로 계속 파형을 보면 되는데 바로 1, 1, 1, 1, 1, 0 여기 1, 1, 0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값은 뭐죠? 바로 요 값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1, 0, 1이죠. 1, 0, 1이니까 0,
1, 0이 되죠? 그리고 반복적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한번 끝까지 보도록 할게요. 1, 0, 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0, 1, 1이 되죠, 여러분? 다음 이제 0, 1, 1이니까 1, 0, 0이 됩니다. 0, 1, 0이죠? 0, 1, 0이니까 1, 0, 1입니다. 1, 1, 0,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글로벌스에 의해서 나오는 출력되는 값은 0, 0, 1입니다. 따라서 1, 1, 0이 되죠. 마지막 단계인 0, 0, 0이니까 어떻게 되죠? 1, 1, 1이죠. 그 다음 또 뭡니까? 바로 그 다음은 다시 이제 1, 1, 1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0, 0, 0으로 다시 반복이 되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와 같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출력값에 대해서 10진수로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듯이 2의 0승자리, 2의 1승자리, 2의 2승자리라고 했었죠? 0, 0, 0이니까 10진수는 0이죠? 0, 그렇죠? 0, 0, 1이니까 1. 0, 1, 0이니까 2가 되고요. 0, 1, 1은 3이 되죠, 여러분. 1, 0, 0은 4가 되고 1, 0, 1은 5가 됩니다. 1, 1, 0은 6, 1, 1, 1은 7이죠. 따라서 0에서 어디까지 7까지 카운팅하는 수를 세는 할진 카운터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이 회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D 플립플롭을 T 플립플롭으로 동작시켜 주기 위해서 D 플립플롭의 Q 바를 D 입력으로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고 T 플립플롭으로 동작을 시키는 카운터 회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